오늘 오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머세드 카운티에서 납치됐던 일가족 4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교수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대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도범들을 쫓다 목숨을 잃은 한인 업주를 향해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 전체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라스베이거스 대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있는 윈 카지노 호텔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흉기에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여행객들과 지역 주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는 여행객들과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쇼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피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쇼걸 여성에게 자신은 요리사인데 주방용 큰 칼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가 제안을 거절하자 갑자기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1차 범행 직후 다시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2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베네시안 호텔 앞에서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초반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가 지역 주민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지역을 통제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가족이 납치돼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오늘 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머세드에서 납치된 일가족 4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세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일 실종된 8개월 된 아기와 그의 부모 그리고 삼촌의 시신이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실종자의 신용카드가 은행에서 사용된 점을 확인한 뒤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지저스 살가도는 구금된 상태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가도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입원한 상태라 건강이 회복돼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가도는 지난 2005년 무장강도 등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2015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교수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일 기자가 전합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2시쯤 투손의 애리조나대 존 W. 하시바거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911로 전화해 캠퍼스에서 총성이 들렸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교내에서 총상을 입은 52살 토마스 믹스너 교수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To the time we got officers on scene, it was just minutes, but in that short period of time, that shooting was able to happen. Everything did work like clockwork, though. We got our campus alerts out very quickly. We secured the building very quickly, and as I said, it's a tremendously tragic event. 교수를 살해한 전 애리조나 대학교 학생인 46살 무라드 더비 씨는 총격 후 도주했습니다. 애리조나 주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대학 캠퍼스에서 약 120마일 떨어진 길라밴드에서 더비 씨를 체포했습니다. 더비 씨는 구속되지 않고 오늘 아침 대학 경찰에 인도돼 피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대학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It was just easier for us to be able to ask everyone to leave. And again, to my point earlier, suspect was taken into custody at Gila Bend. 캠퍼스를 폐쇄한 대학 측은 용의자가 며칠 안에 캠퍼스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금지 명령은 대학 관계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해 건물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캠퍼스 출입 금지 명령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타임즈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법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뉴욕주 시러큐스 연방법원은 오늘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 법 내용이 위헌적이라면서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으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노출하지 않는 총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퀘어 등 공공장소에 총기를 소지하고서는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했는데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등도 총기 소지 금지 장소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 대해 호컬 주지사에게 3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연방대법원의 과거 판결 사례를 볼 때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상가에서 숨진 한인 업주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선 피해자 이 씨를 영웅으로 칭송하며 커뮤니티 전체가 한 목소리로 변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 게재된 한 건의 포스트. 생전 다정했던 부녀의 사진과 함께 딸이 직접 쓴 한글 편지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이 씨를 영웅으로 칭송하며 후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You know what? Your dad is a hero. Why? Because he believed and knew that if he did not stand up to crime, violence, that it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is area. 이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단체, 주변 상인들이 힘을 모아 시 정부와 의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He was murdered over a wig. That never should have happened. It's outrageous, and that's why we've reached out to LAPD Chief Moore to ask for more of a police presence in the downtown area. 그 죽음이 정말 헛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better life, better place, safe place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케빈 들레온 시의원도 애도와 함께 지역 치안 강화에 $200만 기금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2명의 17살 용의자들을 각각 살인과 2급 강도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을 성인 법정에 세우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명의 10대 미성년 용의자들을 성인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단체들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민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성장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인 다카가 항소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났습니다. 제5회 순회 항소법원은 다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판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5회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다카 수혜자로 등록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체류를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허용하지만 신규 신청은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된 다카 혜택 수혜자는 모두 80만 명 이상인데 이 중 한인은 6천여 명 규모입니다. 다카 수혜자들에게는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가 갱신되지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생길 때까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각종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팬데믹 기간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연체 가구들의 유틸리티 비용 지원에 나서는데 이번 지원금은 올 연말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14억 달러 중 12억 달러는 전기세 지원에 나머지 2억 달러는 수도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앞서 지출된 14억 달러에 이어 또다시 14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배정되며 주정부의 유틸리티 비용 지원금은 모두 28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앞선 1차 지원에서는 220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한인 2명이 100만 달러가 넘는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이 공개한 당첨자 명단을 입수해 폭스뉴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당첨자 2명이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애너하임의 한 리커스토어에서 즉석 복권을 구입한 사람과 글렌데일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파워볼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로 모두 한인 성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복권 추첨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은 3억 7천만 달러, 메가밀리언은 4억 1천만 달러의 당첨금이 누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부품, 광물도 요건을 채워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을 항목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 달 동안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stand ready for serious consultations. We'll have more details in the coming months as we begin the domestic rulemaking process. 법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시행 규칙에라도 최대한 우리 입장을 담기 위해 정부와 해당 기업이 의견 제출을 검토, 준비 중입니다. 이 법 외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법안과 조치에도 국내 산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막겠다는 건데 미국 외 생산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이른바 안보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최종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해외 기업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 전기차의 예를 거울 삼아 발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후보에 나선 네이던 호크만 후보가 오늘 LA 한인타운을 찾아 무법지대로 전락한 캘리포니아주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자동차가 그대로 아이와 엄마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집행유예 처벌만 내렸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호소하며 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을 찾은 네이던 호크만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후보가 공개한 이 영상은 범죄에 합당한 처벌 대신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범죄가 재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Smash and grab robberies follow home robberies and a double-digit rise in violent crimes. The criminals know when the prosecutors are not doing their job. 공화당 소속 네이던 후보는 현역 검찰총장인 민주당 로폰타 총장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맞붙습니다. 네이던 후보는 백화점 싹쓸이 범죄와 편의점 연쇄 강도 등 치안 사각지대로 전락한 캘리포니아주를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직 2위 자리인 검찰총장에 출마하는 네이던 후보는 4.29 폭동 당시 한인업소 약탈범들을 기소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와도 연이 깊습니다. 네이던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올해는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소비자들의 예산이 한정된 것이 이유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연말 쇼핑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대형 유통사 타겟은 오늘부터 사흘간 특별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또 경쟁사인 아마존에서 물건 가격을 검색한 뒤 타겟 매장을 방문하면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라이스 매칭 행사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갑니다. 이러한 타겟의 전략에 아마존은 충성 고객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유료 회원인 프라임 고객들을 상대로 특별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또다시 여는데 1년에 프라임데이가 2번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계법인 KPMG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올해 물가 상승으로 연말 선물 대상을 예년보다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선물의 가격을 내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당원권 정지기간 1년 추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우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해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아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특히 지난 8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문을 징계 사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면서도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신청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계곡이 신군부 같은 말로 대통령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당대표 복귀가 무산된 데 이어 윤리위 결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함께 윤리위 출석을 요청받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 내홍 속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술자리인 만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재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유행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3주 사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당 200명대에서 600명대로 늘었고 독일도 최근 2주 사이 하루 300명대에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인 BF.7 때문인데 신규 감염자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BF.7은 국내에서도 검출됐는데 현재 2.3%에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이 변이와 함께 BA.4.6 변이도 주목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중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역 회피력이 매우 강한 켄타우로스 변이에서 파생된 BA.2.75.2는 인도를 중심으로 서서히 확산 중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이들이 우세종이 된다면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예전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국의 한 보육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 4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이 저지른 범죄로 확인됐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평화롭던 어린이집이 참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 어제 낮 태국 북동부 농부 아람푸주의 한 어린이집에 갑자기 30대 남성이 들어와 총을 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20여 명을 포함해 4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임신 8개월의 교사와 2살 유아도 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2살에서 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어린이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คนหนึ่งที่เหมือนนอนหลับแต่ไม่ได้ถูกยิงเป็นเด็กผู้หญิงแล้วก็อีกคนหนึ่งที่อยู่ห้องคุณครูเนี่ยน่าส่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ล้วแต่ตอนนี้ไม่รู้ว่าเป็นยังไงที่เหลือก็คือใช่ 용의자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부인과 어린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아들도 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ลูกแกก็เรียนที่นี่ด้วยเรียนค่ะแต่ช่วงนึงเดือนนึงแล้วไม่มา 현지 경찰은 범인이 마약 관련 혐의로 올해 초에 해고된 전직 경찰관이라며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범인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뿌라요 짜누차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명의 범인이 다수의 어린이를 살해한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1년 노르웨이에서 우익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10대 6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5월엔 미국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유 총기가 1,000만 정이 넘고 한 해 1,000여 명이 총기 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